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희극인을 개내내니 그쵸? 개그맨이라 지칭한 1세대 개그맨 전유성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그의 전 부인인 가수 진미령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며 깊은 슬픔에 잠겨 있다고 전해집니다. 전유성은 대중에게 개그맨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의 경력을 살펴보면 개그맨은 그가 수행한 여러 역할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멘토로서 존경받았고 성공적인 공연 기획자로도 활약했습니다. 전유성은 국내 최초로 심야 볼링장과 심야 극장을 구상하고 실현했으며 PC 통신이 확산되던 시기에는 인터넷을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라는 책을 출간하여 베스트셀러 작가로도 주목받았습니다. 또한 그는 시대를 앞선 얼리 어답터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배우 한채영이 한국 연예계에 발을 들이게 된 것도 전유성 덕분이었습니다. 한채영은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친 뒤 친구들과 함께 한국에 여행을 왔고 우연히 인사동에 있는 한 카페를 방문했는데 그 카페는 전유성이 운영하는 곳이었습니다. 한채영은 전유성을 신기하게 여겨 사인을 요청했는데 그 인연 덕분에 전유성은 그녀에게 첫 매니저를 소개했어요. 원래 미국으로 돌아가려던 한채영은 우연히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촬영에 참여하게 되면서 점차 연예계에 발을 들이게 되었죠. 이렇게 한채영의 잠재력을 처음으로 알아본 사람이 전유성이었습니다. 전유성은 뛰어난 개그우먼인 이영자를 발굴한 인물입니다. 그는 어느 날 밤 야간업소에 재능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이영자가 관객을 매료시키는 모습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하죠. 전유성은 그녀에게 방송에 출연할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이영자는 기쁘게 수락했습니다. 당시 이영자는 야간업소에서 월 100만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었지만 전유성은 3개월 정도 훈련하면 방송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제안했습니다. 이영자는 잠시 고민하는 척했지만 이미 야간업소 선불금을 모두 반환하고 일을 정리했다고 합니다. 이후 전유성의 추천으로 AMB에 출연한 이영자는 불과 2주 만에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살아살아 내 살아라는 유행어로 큰 사랑을 받으며 이영자의 출연료는 어느새 1,000만 원으로 몇십 배나 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이영자는 전유성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어 3,000만 원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이영자는 원래 방송에 출연하고 싶어 3,000만 원을 써서라도 출연하고자 했을 만큼 간절했지만 전유성의 기회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해 감사를 전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전유성은 그 돈을 받지 않고 나중에 연예인을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그 돈으로 돕길 바란다며 마음을 되돌려 보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영자는 이후 방송인이 되고 싶어 했던 홍진경을 대가 없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또한 개그우먼 김신영의 잠재력을 처음 알아본 사람도 전유성이었습니다. 김신영은 전유성이 교수로 재직 중이던 예원예술대학교에서 코미디를 공부하면서 그와 관계를 맺었고 이후로도 전유성을 존경하며 그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전유성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던 김신영에게 용기를 주는 말을 전했습니다. 김신영이 다이어트와 공황장애로 힘들어하며 교수님 저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전유성은 뜻밖에도 축하한다라고 답해 김신영을 놀라게 했습니다. 김신영이 이유를 묻자 전유성은 한물 가고 두물 가고 세물 가면 보물이 되잖아. 넌 틀림없이 보물이 될 거야. 두고 바라며 따뜻하게 격려했습니다. 이 말에 큰 힘을 얻은 김신영은 점차 어려움을 이겨내며 꾸준히 활동했고 최근에는 많은 이들의 관심사였던 전국 노래자랑의 MC로 고송혜 선생님 다음으로 발탁되며 제2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전유성은 후배들에게 단순한 스승 그 이상이었으며 그의 따뜻한 격려와 지지는 많은 후배들에게 길을 밝혀주는 등불 역할을 했습니다. 전유성의 인생은 마치 예측 불가한 방향으로 튀어 오르는 탱탱볼처럼 다채롭고 독특했습니다. 그는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개나 소나 콘서트를 기획하여 새로운 공연 문화를 창조했으며 개그를 지방으로 배달한다는 개념으로
경북 청도군에 코미디 철가방 극장을 설립해 지역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이처럼 전유성이 걸어온 길은 다른 개그맨들과 차별화된 독창적인 행보로 가득했습니다. 전유성은 지금까지 27편의 영화에 출연했으며 코미디언이 영화에 등장하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42년간의 코미디언 경력을 살펴보면 그의 행보는 늘 고정관념 깨기와 새로운 사고로 요약됩니다. 그는 항상 남들보다 앞서 나가며 참신한 아이디어와 방법으로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했습니다. 1995년에는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 교실을 테마로 한 카페 학교종이 땡땡땡을 열었습니다. 이곳은 교실을 재현한 독특한 분위기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끌며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이 카페의 성공이 소문으로 퍼지면서 전국 각지에 비슷한 학교 종이 땡땡땡 카페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전유성이 운영한 카페들은 대부분 성공을 거두며 주목을 받았습니다. 2007년에 청도에 자리 잡은 전유성은 경상도 사투리를 활용한 재치 있는 이름의 카페 니아가 니가 쏟았지 아를 시작했습니다. 니가 쏟았지? 라는 의미를 가진 이 카페는 그의 독특한 유머 감각으로 지역 주민들과 방문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며 전유성의 감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습니다. 전유성은 개그맨으로 잘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책을 집필한 작가로도 유명합니다. 1995년에 출간한 컴퓨터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는 그의 이름을 작가로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어서 PC통신 일주일만 하면 전유성만큼 한다를 발표하여 연속으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같은 해에 출간된 조금만 비겁하면 인생이 즐겁다에서는 독자들에게 조금은 비겁하게 살라시 하는 독특한 메시지를 전하며 인기를 끌었고, 이 책 또한 베스트셀러로 자리 잡았습니다. 전유성이 작가로서 다시 주목받게 된 작품은 1997년에 발표된 남해 문화유산 탑사기였습니다. 이 책은 전유성의 유럽 배낭여행 경험을 담은 작품으로 2001년에는 후속작인 남해 문화유산 탑사기 2가 출간되어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2007년에는 전유성이 삼국지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한 구라 삼국지 시리즈를 총 10권 발표하며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렇게 전유성이 쓴 책은 모두 33권에 달하며 이 정도면 그에게 작가라는 칭호가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활동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전유성은 코미디언 후배들을 지도하는 스승으로서의 역할도 맡고 있습니다. 예원예술대학교 공연예술학부에서 코미디 전공 전임 강사로 일하며 신인 개그맨들이 설 수 있는 무대인 전유성의 코미디 시장을 만들어 많은 후배들을 키워냈습니다. 신봉선, 박휘순, 안상태, 황현희, 김대범, 이재형, 김민경, 서성금, 김종은 등은 이 전유성의 코미디 시장 일기 출신으로 현재 한국 코미디계를 이끌고 있는 개그맨들이 되었습니다. 전유성은 연출가와 극본 작가로서도 활동하며 독특한 길을 걸어왔습니다. 특히 2009년부터 경상북도 청도의 야외음악당에서 열린 개나 소나 콘서트는 많은 인기를 얻어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의 이런 독특한 예술 세계는 마치 시각 예술의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던 앤디 워홀을 떠올리게 합니다. 전유성과 가수이자 배우인 진미령의 결혼 생활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진미령은 과거 인터뷰에서 전유성이 평소에 친구들을 불러 밤새도록 노는 것을 좋아해 둘만 같이 잠든 날이 손에 꼽힌다고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책을 쓰던 시기에는 그가 몇 달씩 집을 비울 것을 예상하여 스태프들과 함께 지낼 별도의 거처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진미령은 전유성을 느닷없이 전화해서 나 일본이야 라고 할 만큼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묘사하며 자신 역시 자유로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들은 혼인신고 없이 사실혼 관계로 있던 중 성격 차이로 결국 헤어졌습니다. 진미령은 결혼 초기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는 전유성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게 싫었고 아이를 갖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이라며 나는 나 자신을 돌보기에 바쁜 사람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유성은 과거 사람이 좋다에 출연하여
이혼 이후로 딸의 과외 선생님에게 사기를 당했을 때 그 사람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었던 것이 진미령과의 갈등을 심화시켰다고 고백했습니다. 반면 진미령은 다른 프로그램에서 이혼 사유를 조금 다르게 밝혔습니다. 그녀는 한 그릇의 냉면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자주 가는 냉면집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진미령이 도착했을 때 전유성은 이미 혼자 냉면을 다 먹고 있었습니다. 진미령이 뒤늦게 도착하여 냉면을 주문하자 전유성은 난 이미 먹었으니 기다리지 않겠다며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그때 진미령은 이 짧은 시간조차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과 인생을 같이 할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 이혼을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방송 진행자는 전유성은 똑똑하고 순수한 사람이지만 그의 독특한 인생관이 진미령과 잘 어울리지 않았던 것 같다며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